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69세가 되었습니다. 45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세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왔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탐욕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작은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화입니다. 천진난만하게 착한 시어머니로만 살아온 제가 어떻게 진짜 모습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반격이 어땠는지 말이죠. 남편 박종철의 49제가 끝나던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압구정동 우리 집 거실에서였죠. 큰며느리 김수진이 저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저희가 지켜야죠. 나가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9일도 제대로 지내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세 아들들의 반응이었어요. 첫째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책임져야죠. 둘째 정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편히 쉬셔야죠. 작은 곳에서 혼자 계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막내 정수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45년간 피와 땀으로 기른 자식들이 제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저도 이제 알 때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말이에요. 일막 탐욕의 민낯. 그날 저녁 6시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45년간 살았던 압구정동 150평 집을 말이죠. 뒤돌아보니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자식들이 제가 사라지자마자 재산 분배 회의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식품 공장도 우리 것이고 강남 상가 빌딩도 우리 몫이네. 시어머니한테는 월 생활비 100만 원 정도 드리면 되겠어. 첫째, 정민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대한식품공업 시세가 50억은 될 거야. 강남 논현동 빌딩은 현재 시세로 80억. 이 집까지 하면 총 150억 정도 되겠어. 둘째 정우는 벌써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형 공장은 형이 경영하고 빌딩은 내가 관리할게. 정수는 이 집 물려받으면 충분하지? 막내 정수도 이때는 동의했습니다. 형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고시원 같은 원룸텔에 짐을 풀며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진하게 살았구나. 자식들을 너무 믿고 살았구나.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장부 하나와 붉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45년간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이 장부 안에는 제 진짜 인생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가지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첫째, 대한식품공업의 진짜 대표이사는 남편이 맞지만 실제 지분 70%는 제 명이었습니다. 1979년 회사 설립할 때부터 제가 자본금을 댔거든요. 둘째, 강남구 논현동 12층 상가 빌딩의 소유자는 처음부터 저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명확히 이정희로 되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현금 35억으로 산 것이었죠. 셋째, 압구정동 집 역시 제 명이었습니다. 1978년 결혼하면서 제 아버지께서 주신 결혼자금 5천만 원으로 산 것이거든요.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45년 전 시집 올 때 제가 얼마나 부유한 집 딸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똑똑한 사업가였는지. 저는 45년간 남편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재산을 불려왔거든요.
이막, 숨겨진 진실의 발견.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큰 며느리 김수진이 당당히 대한식품공업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 회사의 실권자라며 직원들에게 선포했죠.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 회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저를 통해 결제받으세요. 그런데 30년 근속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회사 등기부 등본은 확인해 보셨나요? 김수진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봤죠. 남편이 물려받을 거니까. 김 부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김수진이 등기부 등본을 받아든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한식품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철 고, 주주 현황 이정희 70%, 박정민 15%, 박정은 10%, 박정수 5%. 어떻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 지분이 아니라 시어머니 지분이 70%라니. 김 부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사모님이 대셨다고요. 지난 30년간 회사를 성장시킨 것도 사모님의 경영 판단 덕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2000년대 IMF 때 부도 위기에서 구해낸 것도 사모님이 개인 돈 10억을 투입하셨기 때문이었다고요. 같은 시각 둘째 정우는 강남 논현동 상가빌딩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건물주 행세를 하려고 말이죠. 관리소장님,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빌딩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 소유주는 이정희 여사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훈이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희 어머니 이름일 리 없는데. 관리소장이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 3월에 이정희 여사님이 현금 35억 원으로 매입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매월 임대료 수입도 2억 3천만 원씩 이정희 여사님 계좌로 입금되고 있고요. 정훈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편 셋째 정수는 압구정동 집 등기를 확인하러 구청에 갔다가 망연자실했습니다. 등기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주택은 1978년 5월 15일 이정희 명의로 최초 등기되었네요. 당시 매입 가격이 5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공시지가 기준 시세는 약 1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제야 세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재산이 처음부터 어머니 이정희의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세 형제와 며느리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든 게 시어머니 명의라니. 정민이 머리를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엄마가 그냥 집에서 애만 키우는 줄 알았는데. 정훈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막내 정수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 산막 충격적 진실 공개. 한 달 후 저는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 변호사와 함께 새아들과 며느리들을 압구정동 집으로 불렀습니다. 가족 회의를 갖자고 했죠. 김수진이 여전히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형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한식품공업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설립일 1979년 3월 1일. 설립자본금 5천만 원 전액 이정희 출자. 현재 자본금 50억 원. 대표이사 박종철 고인. 주주 구성 이정희 70% 35억 원.
박정민 15% 7억 5천만 원, 박정훈 10% 5억 원, 박정수 5% 2억 5천만 원, 연간 매출 320억 원, 순이익 45억 원. 두 번째, 논현동 상가빌딩 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 현황.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3-45, 건물 구조,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3,247평, 소유자 이정희, 취득일 2004년 3월 20일, 취득가액 35억 원, 현재 시세 약 95억 원, 월 임대료 수입 2억 3천만 원, 연임대료 27억 6천만 원. 세 번째, 압구정동 주택 등기부 등본.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67-89, 대지면적 200평, 건평 150평, 소유자 이정희, 최초 취득일 1978년 5월 15일, 취득가액 5천만 원, 현재 시세 약 18억 원. 네 번째, 금융자산 현황. 국민은행 VIP 계좌 잔액 28억 4천만 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15억 원, 삼성증권 계좌 주식 및 펀드 평가액 42억 1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 23억 5천만 원. 다섯 번째, 기타 부동산. 제주도 땅 3만 평, 시세 12억 원, 부산 해운대 상가 시세 8억 원, 청담동 오피스텔 세 채 시세 15억 원, 총 재산 평가액 약 285억 원. 변호사가 다 읽고 나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285억이라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분 놀라실 것 없어요. 제가 1978년 시집 올 때 아버지께서 주신 미천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돈으로는 엄청난 거였죠. 그 돈을 45년간 굴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남편은 제 사업의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모두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민아, 너희들은 아빠가 사업가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진짜 사업가는 나였어. 아빠는 나를 대신해서 회사 대표 역할을 해준 것뿐이야. 정훈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유산은 뭐가 있나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유산이요? 제가 죽어야 유산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사막, 몰락의 시작.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정민은 이미 대한식품공업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10억 원을 빌린 상태였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회사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는 게 알려지자 사채업자들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몰려왔습니다. 사채업자가 정민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박정민, 내가 회사 사장 아들이라며? 그럼 10억 당장 가져와. 정민이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회사가 제 거가 아니라 어머니 거예요.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뭐? 어머니 거? 그럼 내 어머니 불러와. 아니면 너 오늘 큰일 난다. 둘째, 정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강남 빌딩을 팔아서 투자 사업을 하겠다며 지인들에게 선투자금을 받아놨거든요. 무려 15억 원이나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따졌습니다. 정훈 씨, 빌딩이 당신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훈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자 중 한 명이 화를 냈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고? 당신이 건물주라고 했잖아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셋째, 정수는 그나마 조용했지만
이미 압구정동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놨습니다. 집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5억 원을 빌린 거였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수 고객님, 담보 물건의 소유주가 다른 분으로 확인되는데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수가 당황했습니다. 네? 집이 제 어머니 거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가장 웃긴 건 며느리 김수진이었습니다. 동네 부인들에게 자신이 300억 재산가의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심지어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명품을 사기까지 했어요. 백화점 직원이 전화했습니다. 김수진 고객님, 외상 결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보증을 서주신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어려워서요. 김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동네 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수진이 허풍쟁이라는 소문이 말이죠. 이웃 부인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님이 그렇게 부자면 왜 원룸텔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봤거든요. 김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삼형제 모두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정훈도 따라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기꾼이라고 해요. 소송당할 것 같아요. 정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당장 5억을 갚으라고 해요. 도와주세요. 김수진은 아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동네에서 망신당해서 애들이 학교도 못 가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45년간 헌신했는데 49일도 안 되어서 쫓겨난 서러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오막 조건부 용서. 그로부터 며칠 후 막내 정수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들과 달리 정수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는 형들처럼 큰 욕심을 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막지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간 저희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은혜를 하루아침에 배신한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에게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정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순수했던 막내였거든요. 정수야, 내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첫째, 앞으로는 제 재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것은 온전히 제 것이다. 둘째, 여러분의 생활비와 빚은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라. 저는 도와주지 않는다. 셋째, 며느리는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예의를 지켜라. 넷째, 이 집에서 함께 살려면 매월 생활비를 내라. 한 가족당 200만 원씩. 다섯째, 제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마라.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조건 다 받아들일게요. 정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김수진은 저에게 와서 정중하게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분수를 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며느리,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서로 선을 지키며 삽시다. 그 후로 우리 집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육막, 새로운 질서.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압구정동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가족회의를 합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집안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제가 결정해요. 정민은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정민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네요. 정우는 투자자들에게 사기당했다는 소송을 당하고 있지만 다행히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한 거죠. 지금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정훈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큰 꿈만 꿨네요. 이제는 발에 땅을 딛고 살겠습니다. 정수는 은행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35세의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정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며느리들도 달라졌습니다. 김수지는 동네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놀고만 있었는데 말이죠. 김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벌어서 가정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미영도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박미영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께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소영은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서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소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첫 수익금입니다. 생활비로 쓰세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사람을 성장시키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깨달은 것들이었습니다. 엔딩, 인생의 교훈. 저는 이제 압구정동 집에서 진짜 가장 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69세의 제 인생의 주인이 된 셈이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대한식품공업에 나가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은 제 경영 감각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야 지난 30년간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겠습니다. 강남 상가 빌딩도 제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임대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운 테넌트도 유치했습니다. 월 수입이 2억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었어요. 빌딩 관리소장이 감탄했습니다. 이정희 여사님, 정말 사업 수완이 뛰어나시네요. 빌딩 가치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진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가 얻은 인생의 깨달음들입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변할 수 있어요. 심지어 45년간 키운 자식들도 말이죠. 사랑과 신뢰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 있지만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제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겠어요. 신뢰는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둘째, 나이가 들어도 자기 주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45년간 착한 아내, 착한 어머니로만 살았어요. 제 의견보다는 남편과 자식들 의견을 우선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들을 버릇없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정희로 살겠어요.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이정희로 말이에요. 셋째, 돈은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도 없어요. 제가 285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청자들에게 특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경제 활동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의존하면 결국 무시당해요. 끝까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요즘 새 아들은 각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도 않고 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치킨집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어요. 이제 사채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훈도 겸손해졌어요. 어머니, 중고차 사업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성실하게 하니까 고객들이 믿어주시더라고요. 정수는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승진도 빠를 것 같다고 하시네요. 며느리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제는 정중하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김수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메뉴 뭘로 할까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씁쓸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정희야, 자식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것 아니야? 저는 이렇게 답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지금 우리 가족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건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9세가 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주 토요일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미술관을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도 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른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보며 말씀하세요. 정희 씨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의지예요. 저처럼 69세에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믿고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려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든 부모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필요해요. 평생 그 힘을 기르고 유지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